오메가가 비싸지고 있어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메가 모델은 구형 시마스터 청판입니다. 저는 서브마리너보다 시마스터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개의 톱니 베젤과 트위스티드 케이스의 조합은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부터 추적해온 아이코닉 워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쟁자가 붙을까 두려워 전부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메가 시마스터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마스터의 경우 역사가 그리 깊지 않으니까 핵심적인 모델들만 언급해보면 이렇습니다. 1993년 999형 시마스터 253180, 2006년 99형 시마스터 222080, 2012년 구시마, 2018년 신시마. 그렇게 많지 않죠? 6년 단위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었으니까 2024년 올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이즈와 두께만 조금 잡아 나오길 희망합니다. 종종 165024 시마스터가 부활하는 꿈을 꾸곤 하는데 스와치 그룹과 오메가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떨어지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 리테일가도 다들 떡상 중이고 그에 따라서 가치 있는 20년 안쪽의 네오 빈티지들 역시 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덩달아 올라버렸는데 이상할 정도로 오메가 시마스터들은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훌륭한 헤리티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만인의 디자인, 빵빵한 브랜드같이 적당한 사이즈와 얇은 두께, 럭셔리나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빌드 퀄리티, 누구보다 안정적인 무브먼트, 225450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근방의 시마스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시마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고 두껍고 무겁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후보에서 제외가 되었고 서로 외적인 디자인이 비슷한 2531과 2220 중에 하나와 구시마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린팅 인덱스를 더 좋아해서 2531을 구하고 싶은데 대중적인 선호도는 양각 인덱스를 가진 2220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아직 이 두 가지 모델은 구하지 못했고 구시마는 마침 적당한 매물이 있어서 구입해 왔습니다. 이 시계는요, 수많은 시마스터 중에서 인기가 가장 없습니다. 이걸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라고 해야 할까, 굉장히 애매해요. 시마스터의 헤리티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집 나간 자식 정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시마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헤리티지인 물결 무늬가 사라졌고 알루미늄 베젤에서 세라믹으로 바뀌면서 시마스터 애호가들에게 충격을 준 첫 번째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왜 시마스터야? 라고 묻는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모델이기도 해요. 오메가도 중요한 헤리티지를 배제하고 만든 걸 실수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다음 모델부터 출시되는 시마스터에는 물결 무늬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십니까? 이 시계는 역대 시마스터 중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세라믹 베젤과 글로시 다이얼, 양각 인덱스와 양각 엠블럼. 그런데 애호가들이 오메가 시마스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형 시마스터와 구형 시마스터가 2531 혹은 2220 같이 훨씬 더 이전 세대의 네오 빈티지들에게 그레이마켓에서의 가치마저 밀리게 된 이유는 오메가가 시마스터의 매력을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코닉 워치가 서브마리너 혹은 아쿠아레이서와 비교해서 갖는 메리트는 결코 화려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마스터의 매력은 터프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시마스터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오메가의 행보를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한 가격이고요. 컴팩트한 사이즈, 거기서 비롯되는 나쁘지 않은 착용감, 호불호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밸런스,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와 시계 자체가 담고 있는 아이코닉한 헤리티지, 플러스 깨끗한 청색의 레커 다이얼을 가진 다이버워치는 대체제가 많지 않습니다. 시마스터 형제 소속으로서는 큰 매력을 갖지 못한 사생아지만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집안을 박차고 나와서 홀로 서게 되면 조금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다이버워치 중에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41mm의 사이즈, 13.1mm의 두께, 47.4mm의 러그 투러그, 20mm 러그, 178g, 칼리버 2500, 48시간의 파워 리저브, 코엑슈얼 이스케이프먼트, 양면 무반사 코팅, 헬륨 밸브 30바, 300m 방수.
어두운 청색의 글로시 다이얼입니다. 색감은 어두운 편이지만 다이얼 위에 발려있는 레커의 농도가 굉장히 두꺼워서 실제 색감보다는 밝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블루 글로시 다이얼 위에 야광이 가득 채워진 매트한 질감의 화이트 양각 시간 인덱스가 완벽한 비율을 유지한 채 올라가 있고요. 화이트가 아닌 실버 색상의 분 인덱스가 옆에서 커버해 줍니다. 시계 스펙은 가볍게 설명해주고 애호가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레드 폰트와 양각 엠블럼이 두툼한 핸즈의 뒷배가 되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엠블럼입니다. 세라믹 베젤에 어떤 시계보다 글로시한 블루 다이얼에 이것을 100% 가깝게 통관시켜주는 양면 무반사 코팅에 폴리싱된 양각 엠블럼은 다이버워치의 무게감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브러시드 마감으로 처리가 되었거나 새하얀 프린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다른 폰트들과 통일감을 주었다면 훨씬 더 깔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블루 글로시 다이얼의 매력을 눈에 때려 박아주는 모델은 드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플랫하지 않은 도명의 사파이어 글래스는 다이얼 본래의 맛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주는데요. 최근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양면 무반사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최근의 모델이 아니죠. 혹시 신시마도 양면 무반사인가요? 빛이 다이얼 속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렇고요. 적당히 걸치게 되면 특정 각도에서는 이렇게 예술적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름답죠? 시마스터를 구입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케이스백 위에는 폴리싱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지구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지구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여러 번의 폴리싱을 돌렸다는 증거가 되고요. 시계를 풀러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증거는 베젤의 각입니다. 상태가 좋은 시마스터의 베젤을 보시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날것의 느낌이 납니다. 이 베젤이 뭉개져 있는 시계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터프한 12각의 톱니 베젤 위에 다이얼보다 조금 더 연한 색감을 가진 세라믹 인서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베젤 아래에는 비교적 두터운 르호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르호와는 반대의 각도로 설계가 되어 베젤 아래에 숨어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강철 링을 만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2500으로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는 오메가의 기본 3엔즈 무브먼트입니다. 에타 2891을 베이스에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가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이 무브먼트는 시마스터가 아니라 드빌에 처음 사용되었었고요. 2500A, 2500B, 2500C, 2500D 이처럼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어 오면서 현재 오메가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무브먼트가 되었습니다. 시계의 이미지는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데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투박한 디자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시마스터에 빠지게 된 이후로는 이것보다 훌륭한 브레이슬릿 디자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빌드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케이스와의 유격도 있고 브레이슬릿 링크 사이사이의 빌드 퀄리티도 조금 부족합니다. 오메가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하나 아쉬운 건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빌드 퀄리티를 커버하기 위해서 러그의 뒤편에 필연적으로 상처를 만들어내는 찝는 형태의 엔드링크라는 점입니다. 그 어떤 줄질도 커버가 가능한 마법 같은 케이스를 가진 이 시계의 줄질을 쉽지 않게 만들어 놓은 오메가의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형 시마스터도 언젠가는 재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까요? 아니면 한평생을 외로운 아웃사이더로 남게 될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